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정말 오랜만에 신라호텔에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안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요즘에는 계속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말에 예약이 너무 많아요. 지금 3개월 전에 예약한 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 전전달에 와도 안 된다 그러고 전달에 와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3개월 전에부터 이제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4월 달에 예약한 거를 지금에서야 왔습니다. 거의 3, 4개월 만에 오는 신라호텔이고요. 8선, 좀 미뤄졌지만 29번째 리뷰입니다. 오랜만에 그 코스 요리 먹을 생각이고요. 코스 이름은 보양식보라고 해서 이전하고 이름은 같습니다. 재료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조리 방식이 많이 달라요. 점심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 정도 나오고요. 저녁 코스는 8개 나오는데 안 겹치는 게 한두 개 정도 차이 납니다. 뭐 보양식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이제 스태미너를 이제 높여주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8선으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7월 8선 테이블에 핀 꽃입니다. 주말 점심 혼자 왔는데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거의 3개월 만에 왔으니 반찬도 새로운 마음으로 찍어봅니다. 8선의 특선 전체입니다. 해파리 냉채, 피단, 새우, 오향장육, 전복입니다. 먹는 순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나름 맛이 덜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먹어봤습니다. 피단입니다. 송하단이라고도 하고요. 피단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부담없이 잘 나왔고요. 젤리처럼 탱탱한 식감과 잘 삭혀진 노른자의 맛이 담백하게 잘 담겨져 나왔습니다. 새우는 한 마리를 반으로 잘라서 레몬 위에 포개어놨고요. 겨자 소스가 살짝 뿌려진 채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새우에 알싸한 겨자 맛이 입맛을 자극하더라고요. 오향장육입니다. 오랜만에 먹는 8선의 오향장육이고요. 아주 좋은 사태의 살코기를 먹기 좋게 잘 조리해서 나왔습니다. 단품으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코스에 나오는 오향장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전복 슬라이스입니다. 부드럽고 먹기 좋은 온도로 나와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해파리 냉채입니다. 최근 들어 코스 요리에 계속 나오고 있는 전체 요리인데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파리 부위 중 가장 비싸다는 해파리 발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꼬독꼬독한 맛이 더 살아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해파리의 식감도 좋았지만 해파리 무침의 소스가 더 맛있게 잘 묻혀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홍소 성게알 건금사 찜입니다. 이전 코스에서도 2번 정도 소개는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삭스핀 찜입니다. 홍소 소스 바탕으로 삭스핀 찜을 만든 것이고요. 그 위에 성게알을 올려놓은 요리입니다. 비싼 재료 위에 비싼 재료를 또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소 소스에 삭스핀을 넣어 찐 것도 맛있긴 하지만 성게알이 올라가면 부드러움이 더 가미되고 홍소 소스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음식의 간이 맞춰지거든요. 오랜만에 삭스핀 먹으니 광대가 승천하네요. 대개는 삭스핀 찜에 홍식초를 넣어 먹긴 하지만 성게알이 들어간 삭스핀 찜에는 홍식초 넣는 것을 직원분께서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조금 넣어달라고 해서 넣긴 했지만 아무래도 성게알의 맛을 홍식초가 조금 잡아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삭스핀 위에 식감을 더 보충하기 위해 숙주와 청경채가 들어있고요. 맛있는 성게알과 함께 깨끗이 그릇을 비워줬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고 고급스러워요. 홍삼 송이 코끼리 조개 스프입니다. 그릇만 봤을 때는 좀 단순해 보이는 구성 같긴 하지만 요리 이름 그대로 홍삼, 송이버섯, 코끼리 조개를 넣어 만든 스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송이버섯의 향과 맛이 스프의 맛을 구성하고 있고요. 스프의 끝맛으로 홍삼 맛이 가볍게 올라옵니다. 송이버섯을 직접 느낄 수 있고요. 쫄깃한 코끼리 조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홍삼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 했는데 작은 알갱이 형태로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전 그게 버섯 조각인 줄 알았는데 홍삼이었습니다. 이미 먹어서 찍지는 못했는데요. 그 작은 알갱이 같은 게 씹었을 때 효과는 엄청나더라고요. 홍삼의 맛과 향이 확 하고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스프는 다 마셔줬어요.
네 번째 요리는 특제 소스 토마토 게살 제비찜입니다. 토마토가 왼쪽으로 살짝 기운 게 아쉽긴 하지만 예쁘게 잘 나왔어요. 토마토 위에 올려진 게 제비즙입니다. 토마토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단호박이고요. 품위 있게 썰어 먹으라고 포크와 나이프를 주셨어요. 토마토 안에는 게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살 중간중간에 작은 전복 조각이 있어서 식감을 더하고 있더라고요. 부드러운 단호박 스프에 잘 익은 토마토, 고급 재료인 제비즙, 수북히 썰어 들어간 게살과 쫄깃한 전복.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고급집니다. 제비즙은 맛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호박과 잘 어울리거든요. 아까 전에 나온 성게알 싹스핀과 이 제비즙 요리만으로도 오늘 점심 코스 가격은 나온 셈입니다. 토마토에 게살을 잘 담아 제비즙까지 올린 것을 먹고 있으니 오늘 제대로 보양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일품 중식 요리가 저를 더 중식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요리는 사천식 장어 튀김입니다. 장어는 국내산 장어를 이용했고요. 요리는 거의 타르트를 연상하게끔 예쁘게 담겨져 나왔습니다. 장어 튀김은 4조각 나오는데요. 튀김은 괜찮은데 솔직히 장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어 구이의 한 조각을 구워서 튀겨낸 게 아니고요. 식감으로만 따지면 장어의 부드러운 살 부분만 갈아 넣고 튀김을 크게 튀겨낸 그런 느낌이라서 장어 맛은 끝맛으로 느낄 수 있고요. 맵지 않게 살짝 조리된 사천식 튀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천식 장어 튀김 아래에는 사랑과 우정의 상징 양파링 튀김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잘라서 장어 튀김과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튀김의 식감은 소스가 없어서 그런지 양파 쪽이 더 바삭하고 좋았습니다. 사천식 요리의 맛을 느끼기 좋게 고추도 같이 얹어서 매운 강도를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마지막 요리는 장어로 스태미너 충전했습니다. 식사로 주문한 중국식 냉면입니다. 코스를 위해 따로 준비된 식사는 아니고요.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코스 식사에 중국식 냉면이 들어간다고 해서 냉면 시켰습니다. 황금 비율은 모르겠지만 땅콩 소스 3번 넣어줬고요. 겨자 소스 3번 넣어줬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중국식 냉면 황금 비율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중국식 냉면 먹을 때마다 괜히 소스 비율 잘못 맞춰가지고 잘 나온 음식 망치는 것 같아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아무튼 3대3 비율도 먹을만은 했지만요. 해파리, 오이, 장유, 오징어, 새우, 레몬까지 비율 좋게 잘 들어있는 냉면이었고요. 중국식 냉면의 진미를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 이상의 깊은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먹기 좋게 차가움의 정도도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후식으로는 애플 망고 빙수가 나왔습니다. 여름만 되면 신라호텔 1층에 있는 더 라이브러리에 망고 빙수 먹으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옛날엔 망고 빙수였고 요즘은 애플 망고 빙수인데 양은 가볍지만 팔선에서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하게 코스 주문하면 먹을 수 있어요. 더 라이브러리에서는 못 먹어봤지만 팔선에서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우유 눈꽃 빙수에 애플 망고를 올려 나온 달달한 빙수 디저트입니다. 냉면에 이어서 한 번 더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한국적인 후식이라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5월달에도 제가 미리 예약해놔서 8월달 팔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